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지난주 중소기업인 4,000명이 경기도 수원에 집결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5,000명이 광주광역시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위해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인 이들 중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있었습니다. 총선판으로 요동치는 국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심상찮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인은 범죄자로 근로자는 실직자로라 적힌 팸플릿을 높이 치켜듭니다. 지난달부터 전국서 진행되는 결의대회 현장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하나, 중처법 유예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7, 8천만 원짜리 연봉자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될까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중처법 유예를 위한 결의대회를 이어온 중소기업인들은 2월 본회의에서도 법안 개정이 무산된다면 추가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헌법 소원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처벌보다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의 중소기업 정책과제도 함께 제언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 혁신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65.3%는 규제 개혁에 대해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 인력 종합대책 마련과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 개선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중기인들. 중소기업계가 헌법 소원 청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만큼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강남점에 1,600평 규모의 디저트 전문관을 열었습니다. 최근 명품 성장세가 둔화되니 럭셔리 전략 대신 먹는 것 아니면 화장품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손님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일본 도쿄의 밀푀유 맛집, 벨기에 왕실지정 초콜릿 매장 등 전 세계 디저트 맛집 43개 브랜드를 한 곳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강남점에 국내외 유명 디저트를 한데 모은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파크를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백화점 식품관을 만들기 위해서 첫 단추로서 스위트파크를 준비해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SNS 인기 브랜드뿐만 아니라 장인 정신을 갖고 있고 재료의 진정성이 있는 브랜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MZ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인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 1,600평 규모로 마련된 스위트파크에는 프랑스 빵집 밀레앙 등 한국에 처음 들어서는 해외 유명 맛집 1호점은 물론 전국의 빵집, 술래, 맛집과 디저트 매장들을 한 곳에 모았는데요. 뜨거운 인기를 끌며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대대적인 식품관 리뉴얼에 나선 것은 백화점의 차세대 먹거리를 식품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명품 성장세가 둔화하자 단가가 낮은 F&B를 전면에 내세워 방문 고객 수와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픈한 스위트파크에는 주말 동안 10만 명이 다녀갔고 디저트 부문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4%가 신장했습니다. 강남을 시작으로 다른 점포도 지금 리뉴얼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번 연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저희 대구점도 리뉴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백화점의 평균 식품 매출 비중이 13%인데 명품에 특화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관 조성 등 F&B를 강화해 눈에 띄는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상거래 등에 필요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SGI 서울보증이 어느덧 창립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말 취임한 이명순 신임 사장은 내부 통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SGI 서울보증 본사에는 창립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임직원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용순 대표이사 사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대비해 위기를 관리하고 내실 있게 성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연초부터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등 금융권의 크고 작은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통제 체계의 업그레이드 또한 중요합니다. 금융사의 잇따른 횡령과 보안 사고, 불안전 판매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고객들이 반듯한 금융회사를 갈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금융사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이어 차세대 시스템 이지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업무 능률을 높이자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인 차세대 시스템 이지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은 디지털 전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새로운 시스템에 걸맞게 혁신해 나갑시다. 더불어 김선우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회사와 협조하면서 경영진과 직원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스경제TV 한상현입니다. 알테오젠의 영업 마케팅 자회사 알테오젠 헬스케어가 이 자사의 첫 자체 품목인 테르가제의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김효성 기자가 고진급 부사장을 만나 향후 전략 들어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알테오젠의 자회사인 셀SFND와 LS 메디텍이 합병해 출범한 알테오젠 헬스케어는 국내외 영업 마케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테르가제를 통해 2030년 매출 1,000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전략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향후 계획 살펴봤습니다. 알테오젠이 개발했었던 이 하이브로자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 테르가제라는 제품이 이제 처음으로 상업화가 되게 되는데 국내외 영업 마케팅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게 알테오젠 헬스케어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알테오젠은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넥스피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서방형 기술을 이용한 주일의 제형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그 IV 제형을 SC로 변환하는 그런 바이오시밀러들을 계속 출시할 예정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국내외 영업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다양한 그런 프로덕트를 또 도입해가지고 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알테오젠 헬스케어는 그 종합병원 위주로 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제약 영업 사원들을 지금 선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 테르가제가 출시가 되면 그것을 이제 종합병원 중심으로 영업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의원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한 2만여 개의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의원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존에 있는 그 제약회사의 영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코프로모션 파트너와 그 선정해가지고 이 테르가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고투마켓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외 그 마케팅을 담당을 했던 그 셀스FND와 그런 그 알테오젠 흩어져 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이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동남아시아라든가 저희 남미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테르가제를 비즈니스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개발한 약품들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을 계속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진출을 해서 종합제약회사로 발돋움할 예정에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시장도 되게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해서 정말 향후 추후에 있는 글로벌 제약 기업이 되는 게 저희 알테오젠 헬스케어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외부 위탁 운용 관리, 이른바 OCIO 펀드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OCIO 펀드를 고를 때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석진 컨설팅 부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10년 후에는 2배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은 38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연평균 약 9.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운용사들은 특히 OCIO 펀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OCIO라는 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 위탁 운용을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퇴직연금에 비한다면 퇴직연금 DB에서 그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운용사에서 일부 대행을 하는 그런 토탈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OCIO 펀드에서 괄목할 수익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 OCIO2 알아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1년 수익률이 2월 19일 기준으로 12.97%로 국내 OCIO 펀드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그 수익률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OCIO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성도 봐야 되지만 변동성을 감안한 수익성을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정성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를 해서 변동성이 적은 그런 펀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금융회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투자자들의 선택도 중요해졌습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포드가 가성비 높은 아빠들의 머슬카, 으르렁거리는 스포츠카, 머스탱 7세대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기존 발목을 잡았던 연비 부분을 해결할 이 배기량이 작은 모델도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한번 해볼만 하다는 평가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2021년 포드의 픽업 트럭 레인저, 2022년 분중한 덩치의 중형 SUV 브롱코에 이어 2023년엔 포드그룹의 고급 브랜드인 링컨의 노틸러스. 한국 시장서 포드라는 브랜드를 돌이켜보면 매년 개성미 넘치는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포드 코리아의 올해 주인공은 아메리칸 머슬카, 머스탱입니다. 미국식 고성능 투도어 스포츠카를 뜻하는 머슬카를 떠올릴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인 머스탱. 야생마를 뜻하는 머스탱은 전방 그릴의 엠블럼, 승차 시 웰컴 라이트 등으로 달리는 말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탑승자를 반깁니다. 2015년 6세대 모델이 국내 시장에 상륙한 지 9년 만에 7세대 모델로 출시되는 이 머슬카는 5.0L GT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 493마력, 최대 토크 57kgm의 동력 성능을 발휘합니다. 시각적으로 탑승과 동시에 체감 가능한 압도적 변화는 역시 디스플레이입니다. 전투기의 영감을 담은 마그네슘 프레임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각 12.4인치 운전자 디스플레이와 13점 센터 디스플레이가 마치 하나의 화면으로 매끄럽게 구성돼서 고급스러움과 직관적인 디지털 고객 경험을 선사합니다. 최근 전동화 전환 행보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향후 20년 뒤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전기차가 차지할 예정입니다. 낮게 울리는 차체의 진동과 포효하듯 내뿜어지는 엔진음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해 머스탱이는 3000에서 5000rpm을 넘나드는 사운드를 도로 주행 시 혹은 주차 상태에서 리모트 조작으로 만끽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레이싱카와 차별화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가지 주행 모드 중 트랙 모드서 당기고 싶게끔 장착된 전자식 드리프트 브레이크를 젖힘으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드리프트의 스릴을 즐길 수 있습니다. It boasts a revamped, user-friendly interior and advanced engine technology compared to its previous generation. It's undoubtedly the most captivating Mustang to date, with a fusion of tradition and innovation. I'm confident it will resonate with the diverse preferences. 자동차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머스탱이라는 이름만큼은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차지만 살 사람만 산다는 매니악한 차. 시선을 잡아끄는 매력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 9년 만에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역세권 입지와 공원이 연계된 단지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전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최근 수원시 분양시장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입구부터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청약 상담석은 만석을 이뤘습니다. 이 단지는 영통동에 9년 만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로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진 겁니다. 영통동이 오래된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통동만 해도 노후주택이 9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쪽에 노후주택 거주민들이 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다고 예상되어지며 역세권 단지로 도보 5분 거리에 수인 분당선 영통역이 위치합니다. 영통역에는 2029년 동탄 인덕원선에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단지는 조경 면적이 약 3,000평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통중앙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단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은 4bay 5룸 구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알파룸과 통합한 넓은 폭의 주방 특화 설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알파룸 안 하고 이렇게 넓게 깔끔하고 거실하고 확 트이니까 거실하고 같이 통합돼가 보기가 좋잖아요. 안방은 침대 뒷공간에 드레스룸을 배치해 수납 효율성을 확대했고 베타룸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개인 서재나 아니면 이제 좀 혹시 옷이 많아지면 이제 뭐 드레스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타워형인 전용 84제곱미터 D타입은 3면 발코니 설계를 적용해 파노라마 뷰를 확보했습니다. 복도 팬트리를 마련하고 침실 공간에는 메리평 드레스룸을 설치하는 등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습니다. 9년 만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IPO를 추진 중인 BT진이 130평 규모의 특화 매장을 열었습니다. 회사의 주력 사업이죠. 홍삼 사포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지상 1층은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BT진의 주력 제품들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지하 1층은 단체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한쪽 랩실에는 개발되는 가정을 또 한쪽에는 다양한 제품을 한국 전통미를 느끼며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 매장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B2C 영업과 또 국내외 바이어를 위한 B2B 영업까지 모든 비즈니스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특히 인삼과 홍삼의 유효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포닌. 하지만 성인기 중 3명 중 1명은 장내에서 사포닌을 흡수하지 못하고 배출해버립니다. 즉 비싼 홍삼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BT진은 이런 사포닌의 최대 흡수율을 무려 80%까지 이끌고 있는데 바로 세계 최초로 특허받은 효소공법 ECS 원천 기술로 기술 차별화에 성공한 겁니다. ECS 기술은 엔자이매틱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효소를 이용해서 사포닌이 흡수가 잘 되고 양리 효능이 높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만 만들어서는 상업화가 안 되겠죠.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저희 BT진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BT진은 사포닌 중에서도 특이 사포닌으로 분류되는 진세노사이드를 대량 생산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0여 종의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30여 고객사에게 ODM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고 제품력을 인정받아 매년 꾸준한 매출 성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명동 특화 매장을 통해 2024년 300억 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3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2년, 3년 내에 1,000억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2025년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상장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현재 영업 활동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혼자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착용하는 건데요. 이 재활치료 로봇이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막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앞으로 의료 부분을 넘어서 산업, 국방 등 수요처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영화 속에서 본 듯한 로봇 제품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2017년 2월 설립된 엔젤 로보틱스는 보행 재활을 중심으로 웨어러블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매출 성장에 힘입어 내달 상장 예정입니다. 공경철 엔젤 로보틱스 대표를 만나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입어야 웨어러블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전의 웨어러블 로봇은 로봇만 신경을 쓴 로봇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로봇이 있고 그 로봇이 그냥 로봇 자체로 움직이고 사람이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맞춰서 들어가줘야 되는 뭐 그런 형태로. 공 대표는 웨어러블 로봇의 시작과 중심은 사람이어야 한다며 로봇은 사람의 행동 그대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제품들이 가동되는 원리를 집약해둔 장치를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입력값대로 움직이는 다른 기업 제품과는 다르게 엔젤 로보틱스의 제품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힘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재활의 기본 목적에 좀 더 부합합니다. 한편 회사는 웨어러블 로봇의 적용 산업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장시간 반복적인 신체 부담이 지속되는 부위에 동작을 보조해 노동 강도를 낮추고 골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일상생활 보조용 로봇 역시 현재 시제품을 개발해 테스트에 한창인데요. 올 하반기에는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도 웨어러블 로봇 하면 이제 가장 많은 경험을 떠올리시는 게 영화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기술을 충분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체험 센터 아니면 뭐 실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터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공모 자금의 일부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되는 공모 자금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내년 후반, 늦어도 2026년부터는 해외 매출에 대한 인식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앞으로 HD 현대사이트 솔루션 직원들의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률이 오를 것 같습니다. 건설 중장비 조정훈련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올해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굴착기와 휠로더, 굴절 덤프트럭 등 RC 모델 건설 중장비가 작업물을 퍼내고 실어 나르기를 반복합니다. 이들을 조종하는 건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직원들. 일반 RC 모델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굴착기에서 사용하는 조이스틱과 유사하게 설계했고 조작 감도와 중장비의 유압, 작동 방식, 조종 좌석까지 최대한 실제와 같은 느낌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전석을 구성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했던 게 실차와의 싱크로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이스틱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 텐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차에 들어가는 조이스틱을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의 이 훈련 모델을 제안한 오대진 책임 연구원은 이 같은 작동 훈련을 통해 지난해에만 굴착기와 휠로더, 지게차 3개 자격증을 잇따라 따냈습니다. 이제는 불도저 자격증 취득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RC를 통해서 이제 운전 스킬을 어느 정도 익히고 그 이후에 실차를 운전했을 때 실차 정말 쉽다. 오히려 너무 쉽게 부드럽게 동작한다. 리모컨 조종 말고도 실제와 같은 1인칭 조종 훈련도 가능합니다. 실제 굴착기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조종석입니다. 바로 앞에 화면에는 디벨론 굴착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구동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작동법을 배우고 얼마 안 돼 흙을 퍼내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VR 장비까지 착용하면 굴착기 내부를 살필 수도 있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이 그 운전 교육과 어떤 제품 개발에 활용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면 향후 저거를 이제 스마트 건설 현장으로 좀 확장해서 이 훈련센터는 올해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만들고 본격 운영에 돌입합니다. 우선 HD현대 건설기계 3사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하는데 임직원들의 수요와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First of all, it's incredible to think that the Coca-Cola brand has been around for 138 years. 138 years of refreshing the world and also shaping culture. 2 years ago, we launched a new global platform called Real Magic, which stands for the belief that magic happens in moments of connection. 저희가 K-팝을 선정하기 전에 뭐 K-드라마라든지 K-푸드라든지 K-패션이라든지 여러 방면의 K-스펙트럼을 보았지만 아무래도 글로벌리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것이 K-팝이었고 그리고 K-팝의 팬덤이 굉장히 영한 측면을 고려해서 크리에이션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Are making it easier for travelers coming to Korea and travelers. What is the difference? What is the focus for each of those here in Korea? To Korea and travelers. What is the difference? If you are planning to fly to New York, for instance, you can turn on price tracking to track the cost of those flights over time. We'll provide predictions as to what that will cost and track it in real time and essentially do the work for you. If the price changes, if the price drops, we'll notify you with a notification to let you know, and then you can decide. Tribute to making it easier for folks. Their carbon footprints, and so we're able to release. We are, we are now ahead of our year, but the difference. What is the focus for each of those here? And not seen anything, we may show you through other options at 3-star hotels. We're invested in helping all travelers have the best experiences, find the best products around the world, have the best experience, the best service, etc. So we're very excited about the Korean market. We think there's lots of opportunity for us to help Korean consumers and travelers have a better experience, and we want to get back on our front foot on that. So we've been going through, and outside of Korea, wherever you're going through, and outside of Korea, wherever you're going, I work very closely with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오늘 이 자리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마사지 베드와 마사지 체어의 경계를 허문 더욱 진일보한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구현해낸 에덴입니다. 마사지 베드와 마사지 체어 중 양자택일의 기로에 있는 고객님들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시장을 뒤흔드는 제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마의자, 마사지 체어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적게는 월 500대, 그리고 좀 베이직은 월 1000대가 판매가 되면 이 제품 굉장히 소비자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제품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 회사의 사업계획 목표는 연간 15,000대를 판매하는 것이 목표로.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